얼마 전 경주에서 삼성, 현대, 그리고 엔비디아 회장이 같은 무대에 섰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한국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잘 따라가는 나라다. 제조를 잘하는 나라다. 하지만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히 잘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을 지나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시선을 잠시 한국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질서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경제, 군사, 외교, 기술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놓고 보면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절대 놓지 않으려는 나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원이 넘쳐나는 부국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을 단순한 외교 분쟁으로 보면 이 질문은 끝내 풀리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누가 미래 산업의 기준을 만들 것인가, 누가 세계의 기술 흐름을 주도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제 국력은 군사력보다 기술에서 나오고 기술은 산업 생태계 전체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산업 생태계의 핵심 분야마다 한국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설계 능력은 미국이, 장비 기술은 유럽이 강하지만 실제로 고난도 공정을 일정한 품질로 양산해내는 능력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도 한국 기업을 중심축에서 빼지 못합니다. 중국 역시 자립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 안전성, 수명, 충전 속도까지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은 아직 소수의 기업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입니다. 유럽, 미국, 심지어 중국 기업들까지도 한국 배터리 기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 생산이 아니라 기술 표준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배를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해운사들은 가장 까다로운 선박일수록 한국을 찾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자동차는 가성비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기술과 전동화 플랫폼 분야에서는 선도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오지와 통신 장비, 스마트 제조 기술까지 더하면 한국은 단일 산업 강국이 아니라 다수의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동시에 올라있는 드문 국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미중이 한국을 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현장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세계 AI 산업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의 회장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술의 상징과 한국 제조산업 생태계의 상징이 같은 무대에서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세계 최첨단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수장이 굳이 한국, 그것도 서울이 아닌 경주까지 와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미래를 논의했다는 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기술의 다음 단계는 한국을 빼고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국제기술 무대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CES 같은 세계기술 박람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생 팀까지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잘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국제 이슈와 산업 흐름을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은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고 품질 기준을 낮추지 않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해온 태도 말입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한국은 전략적으로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에게 한국은 불편하지만 끊을 수 없는 기술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 이것이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제 이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반짝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핵심 산업에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국뽕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위치를 앞으로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선택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왜 한국인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